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라입니다. 제 주말에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리포트, 리포트. 공부해볼 만한 리포트가 뭐가 있는지 요거 이제 같이 보기로 했었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다 보면서 차트로 보았을 때에도 괜찮고 리포트도 괜찮게 나온 것들 하나씩 집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LS 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를 굳이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포트가요 3장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이 LS 전선 아시아에 대한 리포트가 3장이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무언가 이 증권사에서 보았을 때 괜찮은 데이터가 나왔다, 매크로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리포트로도 모든 기업들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 LS 전선 아시아를 1픽으로 첫 번째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만 28.3%에 영업이익은 75.4%가 증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20년의 실적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감소한 기저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베트남 쪽의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 경쟁력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럼 내년이랑 내후년에는 더욱더 이 LS 전선 아시아가 강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부진한 분기 다음 실적을 만회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선방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발전성이 큰 지역에서 사업 경쟁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에서도 추가적으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업 기회는 곧 투자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는 사업 환경의 문제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 그럼에도 코로나 1년 차보다 실적이 개선되었으니 기업이 가진 사업과 실적 경쟁력은 입증한 셈이다. 회사 저력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전보다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완전히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매수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한다라는 건 이 회사에서 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21년 퍼가 16.6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14.1, 올해죠. 네, 올해는 14.1, 내년은 12.6이다라는 걸 봐서는 지금 위치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와, 기가 막히게 괜찮은 위치에서 자리를 딱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일단 현북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61선 딱 돌파하면은 우선적으로는 한 8,300원까지는 훅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위에서 움직여주는지 이걸 1순위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웅제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갑자기 무슨 대웅제약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 보고서 이걸 리포트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온 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만 본다면 이 4분기 ETC 및 나보타의 판매 호조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21년 4분기 영업이익 262억 원이 기대가 되고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ETC의 성장세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팩스프라잔이 22년 하반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나중 얘기고 이 나보타가 중국 쪽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고 그게 만약에 통하게 된다면 미국도 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매출 증가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휴젤이 이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통한다는 얘기 나오고 매출 나오기 시작하니까 쭉 올라갔었잖아요. 대웅제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 나오지 말라는 법 없는 거죠. 자, 소송 불확실성도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정상화 중이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0만 원 유지라고 하니까 요걸 기본 그 베이스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2년 중순에 팩스프라자안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말에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잡힐 예정이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은 22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그냥 허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고 하니까 일단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이 기대감 같은 경우는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관련 뉴스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주가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금액이 얼만가 지금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하네요. 그러면 그냥 그냥 현 차트 띄워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중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PER 기준으로 작년이 74고요. 22년 올해가 20대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마 이 리포트가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면 저 때보다 조금 더 떨어졌으니까 지금 올해 예상 PER을 20 아래로 떨궈서 10대로 지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년 실적이 그러면 23년 같은 경우에 18이 아니라 17, 16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요 대웅제약을 본다면 지금 위치는 한 적정 주가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수급 계속 삽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사는 거겠죠. 2년선 이 위에 있으면 굳이 걱정할 거 없이 조금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태우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이 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장기로 보았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메모리 사이클을 기대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4분기 예상 실적이 컨센서스 나온 게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6억으로 4분기 한 분기입니다. 24.7% 성장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돈 버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격 하락폭이 시장이 우려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진 않고 있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원익 역시도 최소한의 매출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지금 소부장 국산화수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다라고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매출은 꾸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3,000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소재 기업의 경우 전방 사업의 사이클에 따라서 프리미엄 부여가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프리미엄이 사라진 수준이다라고 하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이 되는 이 예상이 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대가 되면은 하반기가 아니라 우리 올해 한 중반부터 프리미엄이 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기대감이라는 건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22년 예상 실적을 보면은 자, 한 지금 9점대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버는 돈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올라온다라고 하면 내년에 한 8.7,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니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20년, 19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이 꼈을 때 13까지 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 부근에서 한 30% 정도는 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해봐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원익의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아마 이 리프트가 나오서 좀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한 20% 정도
요만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최근에 투신이랑 외국인이 좀 샀네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 리포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익을 가져온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241선 위에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한 올해 중순까지 기다리는 매매 전략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리포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투자 본격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사업 다각화 가시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면은 2차전지 장비 본격 수주가 확대가 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폐배터리 및 UTG 사업 가시화 예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알아둬야 될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자국에 배터리 팔고 싶으면은 공장 만들어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를 향후에도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 다 돈인데 우선적으로 LG 엔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장을 한단 말이죠.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돈들을 다 공장 만드는 데 쓸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아직 큰 거 한 발 남아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그러면 SK 이노베이션까지 상장을 하고 거기서 나온 현금을 갖고서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매출이 잡힐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동안은 수주 확대 전망, 오케이,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년 9월 말 현재 수주 잔고는 11월 15일 기준으로 867억 원이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2월 달에 12월까지 12월 말까지의 실적이 공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 달 남았죠. 지금 12월에만 3건의 공급 계약 415억 정도가 또 잡힌다라고 하니까 액수로만 본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은 1000억은 무난하게 넘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22년 연간 3천억 수준의 사상 최대 수주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겠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폐배터리 이쪽 이슈도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 매출이 잡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향후에 이게 굉장히 하나기술로서는 좋은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UTG 열만취 장비 시장 조기 진출 중 23년 양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던 UTG 이 열면취 장비를 22년에 조기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UTG의 수요를 개선하는데 필수 장비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 애플에서도 플렉서블 이쪽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모습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 아예 궤도에 올라섰고 그러면 요 장비 양산되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2년 전성기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알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UTG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보는 거란 말일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봐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내 2차전지 투자 확대 수혜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22년. 요건 이제 당연히 장비 많이 팔리면 돈 버는 거고. 그리고 22년 현재 기준 퍼 25.9로 동종 업계 대비 소폭 할증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67,700원이었거든요. 자, 떨어졌죠? 비슷한 수준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종 업계랑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2년 실적은 25.9고요. 23년 같은 경우에 19.2라고 하니까 차근차근 성장을 하는 고성장 업군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퍼 10 후반대는 비싼 거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수급을 한번 보자면 요거 보고서 제가 놀라가지고 요걸 넣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일, 1월 13일이면 요때죠. 얘네 산 거 아직 많이 들고 있습니다. 푸신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외국인은 뭐 팔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히나 투신 같은 경우에는 본전 생각해갖고 쭉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아직 나온 것도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 하나 기술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BGF 리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이거를 뭐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미크론이 독감화 되었을 때 좀 많은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정상화라고 해야죠. 성장보다는. 그런 상황이라 한번 가지고 가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에 편의점 트래픽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하락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 하나 집중해가지고 여기서도 목표 주가를 낮춘 게 아니라 204,000원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억하시면서 BGF 리테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BGF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GS 리테일과는 다르게 최근에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용만 본다면은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수급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부터 하나기술까지는 저는 보다 더 이제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BGF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인지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 나름대로는 이번 주에 나올 리포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서 거기서 이제 고르고 고른 것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 역시도 이렇게 리포트 정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볼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와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